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레전드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검은 쇠매 적단의 사나이죠, 괴승 우루지라는 떡밥입니다. 최근 공개된 1081화에서는 아주 주목할 만한 떡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1081화의 제목이 검은 쇠매 적단 10번 선장 쿠잔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번 1081화에서 쿠잔은 검은 쇠매 적단의 10번 선장이 오피셜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최악의 세대입니다. 주인공 루피를 비롯하여 정상전쟁 직전 위대 낙노의 전반부를 완주하고 샤본디 제도에 모인 억대의 루키 해적 11명과 정상전쟁 이후 사왕이 자리에 오른 마샬드 티치를 묶어 부르는 말 최악의 세대. 오다쌤에 의하면 최악의 세대는 급조한 설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샤봉디 제도에서 루피 일당이 헤어질 건 정해진 거였지만 그냥 헤어지면 좀 허전해서 몇 시간 만에 만든 캐릭터들이라고 하죠. 다만 이런 급조 캐릭터에 비해 최악의 세대는 2부에서 모두 굵직굵직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루피와 함께 3선장인 키드, 로우는 빅맘을 쓰러뜨렸으며 배츠는 토트랜드에서 빅맘의 산하로 등장해 빅맘 암살을 함께했고 호키스는 카이도의 사나이 적으로 등장해 최악의 세대이자 키드의 작단의 킬러와 1대1 매치를 했으며 드레이크는 와노쿠니전에서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의 대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CP0를 쓰러뜨리는 등 해적에 잠입한 해군 역할을 수행했죠. 또한 아프는 키드와 호킨스를 배신한 백수의 적단의 산나로 등장해 루피를 원컵 내는 등 감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는 조로는 루나리아족이다 백수의 적단의 인자 킹을 쓰러뜨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가 마리조아에 잠입해 아버지 쿠마를 구출하는 모습. 현재 에그헤드 편에서는 보니가 쿠마의 과거를 보는 걸로 보아 이번 최종막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맡은 걸로 보이죠. 티치는 처음부터 주요 역할로 나온 것 같게 최근에는 행콕을 습격 그리고 로우를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두 굵직한 역할을 한 최악의 세대. 근데 이 최악의 세대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최악의 세대 중 유일하게 한 명은 활약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자는 바로 파괴승 해적단의 승정 괴승 우루지입니다. 2부에서 우루지의 활약이라고 한다면 하늘섬에 자살을 시도하는 카이도를 말렸다는 것과 기대에 의해 부상당했던 빅맘 해적단의 최후관부 스위트 사장성 샬롯 스넥을 쓰러뜨렸지만 이후 크래커에게 패배한 뒤 도주했다는 소식밖에 없었죠. 심지어 스넥을 쓰러뜨리고 크래커에게 도주한 건 오다스미 그리는 본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지 소식으로 나온 겁니다. 분명한 건 최악의 세대는 급주였지만 이제는 최악의 세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제대로 나오지 않은 최악의 세대 우루지 역시 등장한다면 분명히 주요한 역할로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루지는 어떤 역할로 등장할까요? 지금까지 등장한 최악의 세대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우의 말처럼 사왕의 밑으로 들어갔거나 계속 맞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아프나 호킨스처럼 사왕의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루피, 조로, 로우키드 킬러 배치처럼 사왕과 싸울 수도 있죠. 그렇죠, 우루지 역시 이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겁니다. 우루지가 샹크스나 티치와 싸우기 위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사왕의 산하로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우루지와 검은쇠매 적단의 떡밥입니다. 정상결전에서 나온 검은쇠매 적단은 티치와 선원 9명으로 추정되었지만 드레스로자 편에서 검은쇠매 적단은 티치를 보필하는 선원 10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10번 선장이 밝혀지지 않아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9년 만에 10번 선장은 1081화에서 쿠잔으로 밝혀졌죠. 다만 검은쇠매 적단 10번 선장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 해외에서는 10번째 선장인 우루지로 추측했었습니다. 정상결전이 끝나고 최악의 세대가 클로즈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마디씩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우루지의 대사입니다. 우루지는 정상결전이 끝나는 걸 보고 말합니다. 열쇠는 검은 수염, 틀림없이 얼마가는 녀석들이 태풍이 눈이 된다. 그렇죠, 임펠다운에서 티치를 만난 시류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거죠. 시류는 임펠다운을 침입한 티치를 보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어봐야 내 미래는 뻔하지. 너 같은 인물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티치를 높게 평가하는 듯한 대사 이후 시류는 티치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티치를 높게 평가한 우루지도 시류처럼 검은쇠매 적단의 선원이 되지 않았을까였다는 거죠. 즉 현재 1081화에서 쿠잔이 10번 선장으로 밝혀진 만큼 우루지는 10번 선장이 아닌 검은쇠매 적단의 산하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까지 2부에서 최악의 세대는 사왕 밑으로 들어가거나 맞서 싸우는데 우루지는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현재 우루지가 신세계의 취할 스탠스는 사왕과 싸우거나 사왕의 산하로 들어갈 텐데 빅맘과 카이도가 몰락한 시점에서 우루지의 역할은 티치, 샹크스의 산하로 나오거나 티치, 샹크스와 싸울 거라는 점. 그런데 과거 우루지가 티치에게 매료되어 동료가 된 시류처럼
티치를 높게 평가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우루지는 검은 수메 적단의 사나이 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즉 카이도 전에 호킨스나 아프가 있었다면 이번 티치 전에는 우루지가 있다는 거죠. 다만 우루지가 2부에서 주요한 역할로 등장한다면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루나리아족과 연관된 걸로 추정되는 에넬입니다. 저는 우루지가 에넬의 부하였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루지의 날개는 비르카 출신인 에넬의 부하인 사신관들과 날개 모양이 비슷한 걸로 보아 우루지는 에넬의 사신관의 고향 비르카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대로 우루지가 비르카 출신이 맞다면 에넬이 비르카를 멸망시켰는데도 살아남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하늘섬 속 시련의 길입니다. 재미있는 건 시련의 길은 사신관이 각각 위치한 4개의 문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1개의 문은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5개의 문이지만 1개는 닫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즉, 이 나머지 1개 시련의 문의 주인은 우루지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 비르카 출신 우루지가 살아남은 건 에넬의 신관 중 1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현재 우루지는 에넬을 배신하고 해적이 된 거라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개인적으로는 우루지는 티치의 산하는 맞지만 이번 최종막에서 에넬과 만나는 주요 스토리로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떡밥은 키드 로우의 패배 그리고 루피의 패배라는 떡밥입니다. 이번 1081화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로우의 패배일 겁니다. 재미있는 건 로우의 패배를 나레이션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키드입니다. 키드 역시 샹크스에게 패배했고 키드가 패배했다고 나레이션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렇죠. 3선장 중 로우, 키드가 모두 패배했다는 겁니다. 3선장은 와노쿠니전 이후 각자 다른 방향에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신세계 위너섬에서 사왕 티치를 만나고 사왕 티치에게 패배, 키드는 엘바프에서 사왕 샹크스를 만나고 사왕 샹크스에게 패배했죠. 전 이 3선장의 공통적인 행적이 오다스미 만화 그리고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는 3선장은 사왕을 수락했지만 3선장은 아직 최강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입니다. 에그에드에 있는 루피는 로우나 키드처럼 강자인 오로성, 제이가르시아 세턴과 키자루를 만날 겁니다. 그렇죠. 루피도 다른 3선장들처럼 강자들에게 패배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루피가 키자루에게는 패배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이가르시아 세턴에게 패배할 확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루피는 니카의 부작용을 겪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에그에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74화에서 루피답지 않게 다시 뛰었다고 지쳐있는 듯한 모습, 1070화에서 루피는 니카 모드를 사용한 후 늙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1045화에서 카이도와 싸우면서 나온 니카 모드 부작용에 대한 떡밥입니다. 니카 모드를 사용하던 루피는 갑자기 늙어버리며 카이도에게 말합니다. 소모가 엄청나네 이거. 이 떡밥처럼 오다스는 니카 모드가 생명을 깎아먹는 수준의 능력인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에그에드 편에서 루피가 세라핀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많은 분들은 이상한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루피가 니카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루피는 강자인 루치와 싸울 때 바로 니카 모드를 사용해 루치를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료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세라핌을 상대로 루피는 니카 모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이는 루피가 니카 모드의 부작용을 알고 니카 모드를 사용 안 하는 혹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로성의 이름이 고대 명기와 같은 신의 이름인 만큼 오로성이 태양의 신 루피 못지않은 신의 능력을 가진 강자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루피가 현재 니카 모드의 부작용을 앓고 있는 만큼 신의 힘을 가진 오로성에게 루피가 니카 모드를 사용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원피스는 주인공이 극단적으로 강한 먼치킨 만화가 아닙니다. 패배해도 다시 일어나 악당을 쓰러뜨리는 성장 만화이죠.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로 변해 먼치킨이 되었지만 오다스는 먼치킨을 계속해서 유지시키지 않을 겁니다. 원피스는 먼치킨 만화가 아닌 성장 만화이기 때문이죠. 실예로 루피는 2부에서 기어포스를 처음 선보이며 도플라밍고로 제압했습니다. 정말 루피가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토트랜드 편에서 사왕 빅머의 주먹을 맞서는 모습, 스네이크맨으로 변하며 미래를 보는 카타쿠리를 이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행적으로 사람들은 루피가 추후 예정된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만 기대와 달리 와노쿠니전에서 루피는 인간형 카이도에게 원콤으로 패배하는 모습이 나왔죠. 2부에서 성장한 루피가 카이도에게 갑자기 한방에 당한 이유는 성장형인 루피에게 어울리는 행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루피는 니카 모드의 부작용 때문에 오로성에게 패배하겠지만 루피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오로성을 이길 거라는 거죠.
물론 혹자들은 루피가 아직도 성장을 해야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도 원피스는 적어도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오다 쓰면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스토리를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